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파이썬 기초 강의 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 상호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 사용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사용자는 어떤 형태로든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작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 조작을 바탕으로 어떤 처리를 한 뒤에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주로 컴퓨터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과정을 하나로 묶었을 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을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수많은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평소에 하지 않는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피드백, 즉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황당하실 수 있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문장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조작한다는 것은 키보드와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입력받은 것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특정 동작을 수행한 뒤에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 본체를 붙잡고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죠.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적용해보면 어떤 입력을 받고 어떤 결과를 돌려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간단한 말을 길게 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배우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흐름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이건 오토하키 기초 강의에서 함께 만든 최종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화면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화면을 조작하는 것이 입력이 되고 입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울 때 누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죠. 하하,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싶죠. 그런데 이것 역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게 사용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화면 없이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의 형태이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더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화면을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화면을 만드는 것보다 화면이 없어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어르고 달래는 느낌이 좀 강한데요. 파이썬 기초 강의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은 GUI를 구경도 못 하실 겁니다. 여기에 이 콘솔 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만 만들게 되실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우시는 데는 이걸로 충분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내면 아쉽겠죠?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콘솔 기반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5번째 강의에서 프린트와 인풋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수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추후 강의에서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저렇게 쓰면 문자열을 출력하거나 입력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인풋 함수를 활용할 것이고요. 지난 강의에서 배운 인덱싱을 함께 활용해서 사용자 입력에 따라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인풋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입력받은 문자열은 당연히 변수에 저장해야겠죠.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변수의 숫자를 저장해두고 이 숫자를 인덱싱에 활용해서 특정 인덱스의 문자를 받아옵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처럼 변수의 인덱스를 미리 저장을 해놓고 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 실습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힌트를 하나 드릴 건데요.
변수 강의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변수를 사용할 때에는 변수 이름을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하면 값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들은 바로 아셨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변수 강의 다시 보고 오시고요. 변수를 모르면 프로그래밍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 실습의 정답은 커뮤니티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정답을 확인하시기 전에 꼭 스스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배웠다기보다는 같이 생각해봤다 정도가 맞을 것 같네요. 컴퓨터, 즉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상호작용은 입력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입력과 결과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요. 파이썬 기초 강의에서는 콘솔 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만 만들게 될 건데 콘솔 창에서는 사용자 입력을 인풋 함수로 받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실습도 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픽적인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콘솔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